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개걸스럽고 탐욕스럽다면 추잡한 일이지만 적당히 누릴 수 있는 정도라면 고마운 존재가 재물이지요. 반갑습니다. 쨘딴짜 852강입니다. 오늘은 조개 패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조개 패자입니다. 조개 패자는 조개를 의미하고 재물로 해석합니다. 이 조개 패자는 조개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자에서는 조개 패자를 재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가비를 화폐의 대용으로 사용했다 합니다. 그런 이유로 조개 패자가 붓으로 사용될 때는 화폐나 재물로 해석하지요. 조개 패자는 조개를 의미하지만 재물로 해석합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금은 보패가 있습니다. 금은 보패는 금과 은과 같은 보배란 뜻이죠. 매우 귀중한 물건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폐물이나 폐총이라 할 때 조개 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조개 패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조개 패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질부자입니다. 질부자는 지다는 뜻이 있죠. 부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다라는 것은 물건을 짊어서 등에 얹는 것입니다. 이 질부자는 칼도자와 조개 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칼도자의 변형된 모습이 이 칼도자입니다. 붓으로만 사용되죠. 그리고 조개 패자는 조개를 의미하고 재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질부자는 재물에 칼을 올리는 것이 지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담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저 아무 부담 없이 재물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재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부담도 생기는 것이죠. 재물이 많으면 그 집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경비시설도 충분해야 되는 것이죠. 재물이 없는 집은 이렇게 초라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별로 필요 없는 것이죠. 대문도 없고 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은 집은 담도 튼튼하게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고 대문도 있어야 됩니다. 더한 경우라면 경비병도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질부자는 재물에 칼을 올리는 것이 지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부담도 생긴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남부여대가 있습니다. 남부여대라는 말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이죠. 가난한 사람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담이나 부채를 할 때 질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갑가자입니다. 갑가자는 갑이죠. 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입니다. 이 갑가자는 덮으라자와 조개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덮으라자는 덮다는 뜻이 있고 조개패자는 조개를 의미하고 재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갑가자는 재물을 덮는 게 값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마다 가치를 정하는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아닌 이상 재물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마다 고유의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죠. 재물은 값으로 덮여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갑가자는 재물을 덮는 게 값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마다 가치를 정하는 값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다전선고가 있습니다. 다전선고란 말은 많은 돈으로 좋은 값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천이 넉넉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그리고 상고나 저고를 할 때 갑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갑가자는 고자로도 발음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용 단어에서는 갑고자로 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조개 패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탐할-탐자입니다. 탐할-탐자는 탐하다는 뜻이 있죠. 탐하다는 것은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탐할-탐자는 지금 금자와 조개 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지금 금자는 지금을 의미하고 조개 패자는 조개를 의미하고 재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탐할-탐자는 지금 눈앞에 재물을 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재물이 있으면 당장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당장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탐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고집센 아이들은 그 탐하는 것이 더 심하지요. 그래서 장난감 가게에 가게 되면 자기가 눈독 들인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바닥에 뒹굴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떼쓰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할 탐자는 지금 눈앞에 재물을 탐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눈앞에 재물이 있게 되면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탐천지공이 있습니다. 탐천지공은 하늘의 공을 탐한다는 뜻이죠. 남의 공을 자기 힘으로 이룬 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탐욕이나 탐해라 할 때 탐할 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바꿀 무자입니다. 바꿀 무자는 바꾸다는 뜻이 있죠. 무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입니다. 이 바꿀 무자는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이런 기호는 칼도자와 비교되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칼도자가 있고 조개 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이 기호는 칼도자와 비교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칼도자는 칼이고 무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개 패자는 조개를 의미하고 재물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바꿀 무자는 재물로서 칼과 비교되는 것을 바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역이라는 것의 기준은 재물을 사오는 것입니다. 재물을 구해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없는 좋은 무기가 옆 나라에 있으면 거기에 가서 물건을 구해오는 것이죠. 그 좋은 무기를 구해오려면 그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칼의 가치에 버금가는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재물로서의 가치가 칼과 비슷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바꿀 무자는 재물로서 칼과 비교되는 것을 바꾼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이라는 것은 무기와 비슷한 가치의 물건을 서로 바꾸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무역은 서로 무기만 바꾸는 것은 아니죠. 물론 무기를 구해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무역은 서로 상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옛날과는 많이 다르지요. 바꿀 무자의 기본은 무기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바꿀 무자는 재물로서 칼과 비교되는 것을 바꾼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은 무기와 비슷한 가치의 물건을 서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바꿀 무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무천매규가 있습니다. 무천매규는 천하게 사서 귀하게 판다는 뜻이죠. 싼 값으로 물건을 사서 비싼 값으로 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역이나 무밀할 때 바꿀 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개 패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빌릴 대자입니다. 빌릴 대자는 빌리다는 뜻이 있죠. 빌리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갚기로 하면서 얼마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빌릴 대자는 대신할 대자와 조개 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대신할 대자는 대신하다는 뜻이 있고 조개 패자는 조개를 의미하고 재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빌릴 대자는 재물을 대신하여 빌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잠시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는 것, 그게 빌릴 대자입니다. 요즘에 가장 흔하게 빌리는 것은 집입니다. 전세로 빌리기도 하고 월세로 빌리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집을 대신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빌리는 것입니다. 빌릴 대자는 재물을 대신하여 빌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잠시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는 그 상황이 빌릴 대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동취서대가 있습니다. 동취서대는 동에서 구하고 서에서 빌린다는 뜻이죠. 여러 곳에서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임대를 할 때 빌릴 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852강으로서 조개 패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